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명수입니다.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수요일에는 여야 대변인 만나는 시간입니다. 호준석 대변인, 서재현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네. 지났네요. 네. 자, 여야가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내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를 제외했어요. 네, 그렇죠. 최상목 대행 나오지 마라. 그죠,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고, 예. 이제 최상목 대행은 정말 할 말이 많죠. 원래는 예. 이분이 그 대행으로서 이제 국민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국민의 힘만 준수하고 따른다. 왜냐하면 예. 마흔여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잖아요. 임명하라고. 예, 예. 그럼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이 건의했기 때문에 또 의견이 뭐 좀 미루자고 했기 때문에 미룬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을 굉장히 우롱하는 것이죠, 사실. 호준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는 국민들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게 편안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이제 정치의 본령인데 예.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큰 일도 해야 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 예. 먹고 살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당면 과제인데 뭐 여야만이라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죠.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 것이 정부이고 입법하는 국회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곳이 정부인데 정부를 빼놓고서 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요. 예, 예. 민심에 정말 진심이 있는 것인가, 민생에 진심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네, 현재는 마흔역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렇죠. 판결을 내린 상황인데 그럼 최 대행은 지금 임명 여부 고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임명하지 말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 명이 동일한 조건에서 통과됐어요. 예. 보통 보면 선거도 연장자 우선으로 동일한 결과가 되면 되는데 이 마흔여 후보가 사실 정계선 후보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연장자예요. 예. 그러면 임명하려고 하면 마흔여 후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왜 가짜 엄마처럼 정계선 후보 한 명만 임명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잖아요. 위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흔여 후보자 임명 외에도 사실 여러 특검법이라든지 뭐 양곡법이라든지 제2요구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하시면서 이런 불리한 것, 국민의힘이 하라고 한 것만은 톡톡 집어서 안 하는 예. 것은 예. 위헌적 행위가 있죠, 사실. 그 한덕수 네. 대행 심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도 별개죠. 사실 그 최상목 대행의 지금 논리라면요. 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기각되잖아요. 예. 그러면 기각한다라고 돼 있지 내일까지 대통령직에 임명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그렇지만 제가 국무회의 해보면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 오는 것보다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대통령 하는 게 맞다 했을 때 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예. 논리면. 예. 그냥 논리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근데 헌재가 또 최상목 대행에 뭐 즉시 임명하라라고 또 이야기는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즉시 임명하라고 할 예. 이유가 없는 것은 예. 임명을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신속히.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이유가 국민의힘의 요청 때문이다.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오늘 그 이른바 진보 진영 매체들이 예. 다음 주면 선고가 있을 것이다. 8명이 재판을 어쨌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곧 결론이 내려질 마당인데 예. 검사 측이 국회가 검사하지 않습니까? 예. 검사 측이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더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것도 우리 사회,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활동을 했었던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입니까? 저는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가 않고요. 만약에 정말 임명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정말 엄청난 혼란에 저는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헌재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침해된 것은 맞다라고 판결은 했지만 예, 이미 예. 2010년에 비슷한 사례에서 그래서 이제 강제로 할 그런 의무는 없다라는 판례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야가 팽팽하게 지금 의견이 맞서 보이는데 결국 이제 최상목 대행이 결정할 일인데요. 예.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따르면 되죠. 만약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바로 임명을 할 것인지 좀 이따가 임명할 것인지 그 결정은 본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바로 것이죠. 임명을 해야 그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파면 안 하고 다시 들어오면 언제 대통령직에 복귀하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최상목 대행이 뭐 고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뭐 이번 주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선입 있고. 선출에 관련해서 또 예. 뭐 중요하지만 뭐 신속하게 할 필요도 있다. 예, 그래서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빨리 진행시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이 저는 좀 헌법재판소의 아쉬운 부분인데 예. 제일 국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에 중요한 것은 한덕수 총리 문제인데 네. 그것은 놔두고 예. 지금 언제 할지 아직 결정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 마은혁 재판관 그거는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그거 먼저 판결을 내려서 네. 사실은 큰 불씨를 또 하나 던진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예. 예. 그다음에 선관위도 마찬가지죠. 선관위의 총체적인 채용 비리가 드러난 바로 그날 선관위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또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존립 목적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 존립 목적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런 판결들의 내용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가 가장 유력한 거죠. 뭐 금요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굳이 금요일 아니면 4월 14일 이전에 할 수도 있다. 근데 뭐 그 전에 2, 3일 전에 뭐 예정을 하니까요. 예. 예, 한번 이번 주 금요일이나 이번 주 금요일 가능성. 아니 그냥 금요일에 이제 일정을 통보를 해주시겠죠. 예. 다음 주겠죠, 당연히. 지금은. 알겠습니다. 근데 경찰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가포 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혹시 뭐 그런 폭력 사태나 이런 것을 이제 대비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예. 건국 이후로 6.25 전쟁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지켜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자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려는 세력이 있지만 예. 어쨌건 이렇게 지켜온 우리 체제를 예. 자유민주주의를 예. 수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의무이자 책임이죠. 그런데 예. 법치 예.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예컨대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 이것은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근데 네. 그것을 넘어서 폭력이 사용된다거나 예.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제가 방어권은 할 수 있죠. 공격을 할 수는 없는데 자꾸 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공격한다. 그래서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적으로 저는 자격이 없지만 헌재에서 4대4 그 6명 이상이 해야지 이제 파면되기 때문에 네. 법에 의해서 4대4 하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언급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예. 예. 네, 그렇듯이 대통령을 파면하든 혹은 기각해서 다시 복귀를 하든 그 뜻에 따라 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국민의힘은 여러 정황상 불이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항하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권력을 미리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은 또 서부지방 법원의 소요 사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사실관계는 매우 이제 부합하지 않는 말씀이죠. 예, 예. 국민의힘은 현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합니다. 그렇지 않겠다고 어떤 비슷한 언급도 한 적이 없고요. 예. 심지어는 이제 집회조차도 혹시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지도부가 일체 나가지 않고 있고 다만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의지로 나가는 것은 그것을 이제 막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렇게 이제 호도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유감이랍니다. 호도하는 게 아니고 지도부의 뜻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절반의 의원들이 예. 다 그렇게 탄핵 반대를 외치고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사전 투표 폐지하고 금토일 사흘 동안 본 투표 진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네, 네. 예. 이게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예. 많고 예. 어쨌건 저는 이 문제는 어떤 수습 또는 절충 방안으로라도 네.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해소해드릴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전 투표제를 이번에 손보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건 제가 작년에 이제 후보자로서 선거를 치러 보니까 예.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입니다. 네. 13일. 2주 가까이 예, 됐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그 유권자들께서는 네. 그 기간이 돼야 비로소 좀 선거에 관심도 갖고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사전 투표가 5일 앞입니다. 본 투표보다 5일 앞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후보 입장에서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8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없는 것이에요. 예.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예. 그 5일 사이에 또 민심이 많이 변합니다.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미국의 경우는 제가 과거에 미국 대선 취재를 해봤었는데 예. 대선 날짜가 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근 등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사전 투표, 뭐 우편 투표도 하고 하거든요. 예. 우리는 휴일 보장이 돼 있는데도 사전 투표를 5일이나 앞서서 이틀 진행하는 것이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이번에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국민의힘은 진짜 모순의 힘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왜요? 그 사전 투표에 네.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2022년 대선 후보 때 예. 홈페이지도 있고 본인들이 보면 투표함이나 개수 조작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표 국민의힘 추천 개표 참관인이 득표 현황 취합해서 당협 및 중앙당에 보고하기 때문에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본인 윤석열 대통령도 저도 첫날 사전 투표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뿐만이 아니에요. 작년 총선 때도 국민의힘은 적극 투표하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전 투표는 예. 편리한 겁니다. 우리 이제 계속 그 소재지가 아닌 전국 어느 곳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전 투표는 동의해서 투표를 높일 일을 해야지 사전 투표를 없애고 본 투표를 뭐 금토일로 한다고 하던데 예. 그렇게 될 경우 물론 뭐 투표하고 여행이든 갈 수가 있겠지만 금토일 만약에 본 투표를 하게 되면 서울에 계신 분은 뭐 대구로 가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비용적인 거라든지 그런 의지적인 게 굉장히 저는 좀 현실 왜곡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사실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여기 출연을 했는데 사전 투표제를 만약에 계속 한다면 사전 투표제를 하고 바로 개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 주장하면은 뭐 예. 일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시간적인 상황에서 거기에서도 CCTV라든지 예. 뭐 공공기관이 감시를 예.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거를 CCTV를 24시간 동안 계속 돌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저 말씀은 예. 이제 예. 그 부정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저희 당이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문제 자체가 드러났고 이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민심의 괴리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 이것을 고치는 게 합리적이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바로 한 다음에 또 바로 개표하자라는 것은 그런 문제점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예. 모르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누가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네. 이 사전 투표제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법안 제출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들의 민심을 풀어드리는 예, 해소시켜드리는 의혹이 있다면 해소시켜드리는 일인데 사전투표제를 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 한 방편이 될 수 있겠다. 예. 멀쩡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전 투표제 뭐 폐지 논란과 뭐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개헌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개헌 이야기를 두 분께 좀 물어볼게요. 개헌을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계엄을 들고 나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얘기했고요. 네. 민주당 출신들은 다 하자는데 딱 한 명만 안 하려고 한다. 아, 네. 예. 이거 누가 이야기했는데요? 그 정대철 맞습니다. 예.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개헌 이야기는 두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개헌 관련해서 청취자들이 이제 문자도 보내오셔가지고 두 분께 좀 여쭤보려고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게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말씀하세요. 개헌은 이재명 대표는 안 한다는 게 아시고 지금 개헌 논의 시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예. 동의하는 것이고 또 특히 개헌이란 게 우리가 헌법을 바꾸려 하면 저는 신속한 것도 있지만 논의가 굉장히 오래돼야 되는 예, 것인데 자꾸 이제 개헌 때문에 개헌을 필요성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4년 중임제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 또 3번 연임을 못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예산이라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4년 중임을 하면 대통령이 될 사람은 4년 중임 동안 어떤 고민을 할까? 4년 뒤에 또 하려고 하면 국가 예산이라든지 권력을 저는 사유화를 더 할 수 있는 리스크가 또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꼭 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충분히 숙지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조기 대선하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네. 그럼 민생 해결이 저는 급선무지 국민들 개헌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민생 해결부터 하고 개헌은 정치권이라든지 국민들이 계속 논의를 해서 뭐 1년이나 2년 뒤에 계속 약속은 하되 네. 예, 그렇게 조금 천천히보다는 신속하게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수기 과정을 거치자.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호준석 대변인은. 그런데 그렇다면 왜 민주당의 다른 모든 대선 주자들과 민주당의 많은 세력들이 개헌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진짜 개헌 논의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속내는
내 거니까 이제 조기 대선 당연히 치러질 거고 5년 내 임기 다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소리냐. 어쨌건 사법 리스크도 그때까지 다 이제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라고 국민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네. 비판 여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런 것을 제기하시고 또 당내에서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 그럼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도자의 어떤 그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87 체제의 이제 한계들이 드러났고 어떤 식으로건 저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는 아니고 아니었어요. 지금 예. 지금 시기는 이제 내란 종결하자. 예. 그 이후에 탄핵 하겠죠. 심판 당연히. 결과 나온 이후에 또 입장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주 파면이 예. 되게 되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 대선 후보의 신분이면 예. 당연히 개헌 관련해서 2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개헌론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가 그 대선 전에 항상 주장했던 게 개헌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집권을 하면 쏙 아니죠. 들어가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때 개헌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받아주질 않았었죠. 알겠습니다. 자, 개헌 관련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6032번 대통령과 국회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개헌에 찬성을 합니다. 하면서 헌법기관이라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야기해 주셨고 4572번 분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개헌한다고 달라질까요? 라고 그렇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어요. 헌법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헌법 네. 바꾼다고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 해봐야 되는 처방들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이 막았다.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두 분 다 말씀 맞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참 네. 현명하신 네. 질문을 보내달라고 하셨지만 의견을 보내주시는 것도 답도 좋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요 국회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일단 선관위는 헌재에 위헌 심판 청구했고 답을 얻어냈어요. 이제 직무감찰은 감사원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하고 국회 통제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신문에는 예. 그 어느 선관위 직원의 아들이 예. 경력직 채용에 원서 낸 다음에 원서 내고 돌아가기 전에 그 사무실에 들러서 아버지 친구하고 예. 아버지 친구가 채용 담당자였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티타임을 했다라는 예. 그 사례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선관위원장이 우리나라 의전 서열이 몇 위인가 하면요. 6위입니다. 6위. 총리급이잖아요. 선관위원장. 네. 이게 정상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87 체제 개헌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선관위는 60 체제예요. 그때 3.15 부정선거 이후에 독립기관으로 만들자라는 것 때문에 60년부터 이제 독립기구가 됐는데 그렇죠. 독립시켜 놓았더니 아무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고 이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헌한다면 이 문제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나라 캐나다밖에 없는데 예. 캐나다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헌법기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회에 뭐 통제를 받겠다. 뭐 내부에서 감사하겠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예. 10년 동안 291건의 경력 채용이 한 건도 예외가 없이 비리가 있었거나 규정 위반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이것을 국민들께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선관위 직원들 중에 예. 다수는 저는 선량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예. 선관위는 일대 개혁과 수술을 통해서 외부의 감시를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뭐 동의하는데 독립성을 요구했지 부패성을 요구하진 않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오만 방자한테도 검토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검토하겠다고 하던데요. 네, 당연히 또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고 예.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제 감사원은 행정부를 어떤 그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감사원은 어떤 선관위의 그 수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국회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고 그에 병행해서 기존에 만약에 이제 수사든 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정확하게 밝혀진 부정 채용자들은 예. 이제 사퇴하고 기존에 받은 연봉도 사실 저는 국가에 환원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조치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본인이 그 옆에 저는 사실 말씀해 주신 전체 직원은 아니겠지만 예. 최소한 팀장
부장급은 저는 방조자 공범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용기 내서 말을 못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은 깨끗한 건 아니다라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도 있지만 행정관리 업무에서 지금 문제점 구멍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이 불신의 대가인데요. 저도 예. 이 수첩 자체가 선거연수원 아 그래요? 수첩이니까 이걸 예. 보고 어떤 생각이 들으면 이 업체는 혹시 부정업체가 아닐까 이런 불신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예. 것이 곧 부정선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불신의 사회적 대가 비용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예. 사실은. 자, 선관위가 일단 뭐 국회 통제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는 또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지금 정확히 저도 구체적인 뭐 법안이라든지 뭐 특조든 특검이든 그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예, 예. 근데 국민의힘이든 뭐 국민들이 좀 나서서 이 부분은 좀 법안도 발의하고 예. 실질적으로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게 막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60년대에 탄생을 했으니까 지금 뭐 60년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만 직무감찰을 선관위가 한 거예요. 10년 동안에 878건인가요? 어마어마한 예. 숫자입니다. 근데 선관위가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의 배경에는 저는 예. 민주당이 좀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옹호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이번에 그 헌재 예. 판결 이후에도 이제 거꾸로의 법안을 냈잖아요. 감사를 예. 못 받게 하도록 아예 감사원법을 고치는 예. 그 개정안도 냈고 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에도 딱 두 가지입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잘 개혁을 하든지 예.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예. 사실상의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통제한다고 해서 어떻게 선관위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음. 저는 뭐 다른 어떤 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번 헌재 판결의 요지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 저는 개헌을 통해서 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도 그 선관위의 부정 특혜 채용 의혹은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당연히 예. 강하게 비판하고 예. 제가 그걸 옹호할 이유도 없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지만 예. 그 감사원은 어떤 그 조사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지 예. 선관위가 그렇게 지금처럼 부정 채용도 하고 다 부실하게 하고 감시 안 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은 없다는 거죠. 예. 사실. 선관위는 네. 일단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요. 흔들린 게 아니고 무너진 거죠 이제. 예,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K 엔비디아 발언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K 엔비디아 발언 이후 이게 지난 2일 날 있었어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게 되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국말 이해 못하는 문맹 식견의 수준이다. 구글 본색의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취지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 취지 자체는 예. 그러니까 이제 AI 같은 부분은 계속 투자가 연속적으로 돼야 되기 투자가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기업 한다. 입장에 모든 걸 맡기고 예. 리스크를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지분 투자 초기에부터 아이디어라든지 특히 국민 뭐 연금 같은 그런 국민의 펀드가 들어가서 함께 논의하고 그 이후에 성과도 같이 나눈다면 예.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 지금 국민연금이 하는 행위가 지금 같은 말씀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저는 왜 AI 투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부에서도 나서주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배당이든 해서 국민 왜 좀 그렇지만 회사도 어느 회사는 뭐 국민 뭐 한 주 운동 갖기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예. 그런 논리인데 왜 이것을 뭐 사회주의 논리고 왜 반기업적이라고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부터 협조하고 지금 그런 접근은 기업가 정신 뿌리채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다라고 비판했네요.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과 행동은 이제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노란봉투법 더 세게 해가지고 발의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중대재해 처벌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모두가 하나같이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일 못하게 할까를 막 궁리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법들, 그걸 다 이제 민주당이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친기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국부 펀드로 30%를 거기다 투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상의 국영 기업이죠. 거기 사장도 정부에서 보낼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도 바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어떻게 엔비디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역사상 인류 네. 역사상 국영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주도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은요. 제도를 잘 만들고 고속도로 잘 깔아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정책금융 같은 예산 지원하고 AI 3대 강국 만들기 위해서 GPU를 2조 원, 3조 원 들여서 사든 기업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예. 과거에 IT 우리나라 앞서갈 때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기업이 국영기업이 만든 게 아니에요. KT 같은 곳은 오히려 그 당시에 민영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반대 발상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도저히 이해를 예, 못할 예. 게 저도 증권사 직원에 있으면서 그 보통 종목 자체가 외국인 지분이 막 60%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 외국 예. 회사라고 하진 않죠. 사실. 예, 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애플을 비교하더라도 실적은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네. 기업 가치는 10배, 20배 차이 나는 게 결국엔 투명성이거든요. 예, 예. 중대재해특별법도 자체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이다. 예. 그러면 그게 투명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노동자의 노동권을 좀 보호해 준다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기업 자체도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 더 강하게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혁신을 하게 되면 그게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지분도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정부 지분, 뭐 TSMC 같은 대만 업체도 다 지분 출자거든요. 정부 출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사회적이고 반기업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변인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